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매년 정말 수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담낭 절제 수술입니다. 사실 수술실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면 나 평생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확 밀려옵니다. 특히 먹는 즐거움이랑 직결된 문제라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옛말에 왜 줏대 없는 사람 보고 저 쓸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을 앞두거나 겪으신 분들에게 이건 절대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혹시나 영영 삼겹살 못 먹는 거 아니야? 평생 소화들량 달고 살아야 하나?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뼈저린 공포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쓸개를 잃으면 우리의 소화력도 영원히 잃게 되는 걸까요? 진짜 치킨이나 삼겹살은 영영 안녕인 걸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장기 하나가 훅 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슈퍼파워를 발휘해서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흔하게 하는 오해 하나부터 확실히 바로잡고 갈게요. 다들 쓸개, 즉 담낭이 소화액임 담즙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짜 담즙을 만들어내는 찐 공장은 바로 간입니다. 담낭은 그냥 그 만들어진 담즙을 잠시 보관해두는 저장 창고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창고가 흘리고 나면 몸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술 후에도 간은 예전처럼 묵묵히 담즙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담즙이 머물렀던 창고가 사라졌으니까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똑똑 끊임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기름진 걸 드시면 소화약이 한 번에 안 나와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해 나가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조율 과정일 뿐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시면 훨씬 안심이 되실 텐데요. 2022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수술 후 수개월 내에 소화 기능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 몸에 진짜 기가 막힌 보상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담관 확장인데요. 저장 창고가 없어지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면 담즙이 지나가는 통로인 담관 자체를 스스로 쫙 넓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라진 창고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 맡게 되는 거죠. 즉, 몸 스스로 알아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신체가 이렇게 알아서 척척 적응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직후에 너무 무서우니까 난 이제 평생 고기 입에도 안 될 거야 하면서 무지방 식단이나 엄청 엄격한 채식만 고집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엄청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담즙의 흐름을 꽉 막아버려서 담관 안에 결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의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적인 식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에 저금할 시간을 주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핵심이죠. 여기서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박선영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분식, 그러니까 하루 식사를 더 작은 단위로 자주 나누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담즙이 콸콸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속적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도 거기에 딱 맞춰서 조금씩 자주 공급해 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진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술 초기에는 지방 섭취를 전체 열량의 25% 미만으로 가볍게 조절하시고요.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드세요. 셋째, 수용성 식이섬유를 꼭 챙겨 드세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 흘러나오는 담즙산이 장을 자극하는 걸 싹 막아줘서 수술 후에 제일 걱정하시는 잦은 설사를 예방하는 데 진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 몸의 적응력을 한번 최고조로 끌어올려 볼까요? 밥 먹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3단계 루틴입니다. 자, 1단계, 방금 배운 대로 밥을 적게 나누어 두신 다음에요. 2단계, 식후에 딱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장이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면서 담즙이 소장으로 아주 부드럽고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덤으로 가스 차는 거랑 변비도 싹 해결되죠. 산책을 기분 좋게 마치셨다면
3단계, 바로 시원하게 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담즙의 제일 중요한 성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분입니다. 물을 넉넉히 마셔줘야 담즙이 끈적끈적해지지 않고 딱 좋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새롭게 쫙 넓어진 담관 안에서 담즙이 정체되지 않고 맑게 흐르려면 물 마시기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초반에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회복하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장을 찌릿하게 자극할 수 있는 진한 카페인이나 매운 향신료는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게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늘려가기입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확 드시지 말고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 서서히 정상적인 밥양으로 늘려가시는 거예요. 내 몸이랑 대화하듯이 천천히 페이스를 맞춰주세요. 자, 마지막 소화의 즐거움 되찾기입니다. 외과 전문의 김종민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예전처럼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낭 수술은 소화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건강한 소화 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사실 수술 전에는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수술하시고 나면 지긋지긋한 염증과 통증에서 해방돼서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삶을 되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최고의 리셋인 거죠. 여러분께 제안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새로운 시스템에 완벽하게 정착하고 났을 때 먼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마음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은 싹 내려놓으시고요. 눈앞에 있는 그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아주 기분 좋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주 건강하고 속 편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